자, 대표다로 분석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길이가 12m이고 질량이 30kg인 막대 위에 철수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정역학 평형 상태죠. 점 A에는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고 있대요. 자, 여기를 회전 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점 B에는 연직 방향의 실이 천장하고 막대를 연결하고 있대요. 보통 실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두고요. 보통 T라고 하는 문장으로 나타내 줍니다. 실이 이 막대를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 값을 T라고 봅시다. 철수가 A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A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나왔냐면 600N이다 라고 나왔어요. A가 막대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는 600N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점 B로부터 막대의 무게중심까지와 철수까지의 거리, 일단은 전체 막대 길이가 얼마냐면은 12m예요. 그리고 얘는 막대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균질 밀도면은 절반에 되는 지점에 있을 테니까 6m가 막대의 무게중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m, 여기서 4m 떨어진 지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6m, 그러니까 막대의 무게중심 B로부터 재야 되겠네요. 그러면 6m에 해당이 되니까 2m, 여기서 4m 떨어진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중심,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전체 길이의 6m가 되는 지점. 그러면은 B로부터는 몇 미터 떨어져 있겠어요? 4m만큼이 떨어져 있을 거고, 막대의 철수까지 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2m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4m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4m면은 얘가 2m.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고, 여기서 2m가 빠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6m.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철수까지 거리는, 막대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4m. 그 다음에 철수까지 거리는 6m. 철수의 질량을 M철,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B라고 놓대요. 실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B라고 뒀었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요 철수의 무게, 그 다음에는 막대 질량이 30kg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막대의 무게, 중력 각도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M 철 곱하기 10 더하기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30 곱하기 10, 300 이거하고 위로 떠받치고 있는 힘이 600 더하기 FB.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FB, 그 다음에는 600N, 그 다음에는 아래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철수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을 해서 철수의 질량을 구할 때 A, B 중 어느 점을 회전축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한지 쓰시오. 여기서는 떠받치는 힘, 얘를 줬기 때문에 여기 실에 매달려 있는 저 점 B를 회전축으로 정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번 철수의 질량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식은 일단 정역학 평형에 의해서 10 곱하기 M 철 더하기 300이랑 600 더하기 FB랑 같다. 이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은 철수까지 쭉 6m에서 이쪽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는 무게 중심점까지가 얼마예요? 4m고 아래로 300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요 받침점까지 전체 길이, 여기까지는 위로 작용하니까 시계 방향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은 반시계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는 4m 곱하기
300 더하기 그 다음에 철수까지 거리가 6m 곱하기 철수의 무게가 10m 철 이거랑 시계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해당이 돼요? 여기서 6m 거리가 2m니까 총 8m죠.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 8의 길이가 8m 600이죠. 따라서 8 곱하기 600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60m 철은 4800 마이너스 1200에 해당이 되니까 3600에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M 철은 얼마에 해당이 되겠어요? 나눠주면은 60kg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철수의 질량은 얼마가 된다? 60kg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몇 뉴턴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철수 질량이 60kg인 거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일식을 보면은 저기서 넣어주면 600 더하기 300은 총 900이죠. 900은 600 더하기 FB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FB는 얼마가 된다? 300 뉴턴.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6번은 자, OX 문제는 5, X, 5, 5, X 이렇게 됩니다. 자,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의 돌림의 합은 회전축이 어딘지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고 돌림의 평형만 이룬다 하더라도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아니에요.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은 이루지 않고 돌림의 평형만 이루면 물체는 제자리에서 회전한다가 아니라 평형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운동을 해버리죠. 이게 힘의 평형은 이루지 않고 돌림의 평형만 이루면 물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힘의 평형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조물의 안정성 한번 봅시다. 그림은 타워 크레인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물체의 평형추의 질량은 각각 물체의 질량하고 평형추의 질량이 라지 m하고 스몰 m에 해당이 된대요. 받침대의 폭은 라지 L에 해당이 되고 이 받침대의 폭이 라지 L에 해당이 되고 받침대의 중앙에서 물체와 평형추까지의 거리는 각각 R1하고 R2래요.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모든 마찰과 회전팔의 질량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워 크레인의 받침대가 회전팔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지 m g와 스몰 m g의 합을 이 회전팔이 어떻게 돼요? 회전팔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받침대가. 왜? 여기서 회전팔의 질량은 무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받침대의 중앙점을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돌림 힘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돌림 힘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지 mg 곱하기 r1하고 스몰 mg 곱하기 r2하고 서로 같아야지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여기서는 두 가지. 즉 여기에서 받침대가 요거를 떠받치고 있는 힘하고 즉 힘의 평형과 여기서 돌림힘의 평형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 얘가 회전하지를 않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OX 문제 보면은, 자, OX, X, OX예요.
타워 크레인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평형추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물체에 의한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이 평형추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이라도 돌림의 평형을 만족하면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역학적 평형을 이루려면 두 개가 모두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면에 놓인 구조물이 기울어졌을 때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을 벗어나 버리면은 복원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돌림힘이 작용을 해서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의 크기가 각각 10N과 F의 힘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F는 10N보다는 크대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전체가 10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F에서 10을 뺐었을 때 R자임이 1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F는 20이고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막대의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R하고 2R인 곳에 각각 크기가 F하고 2F인 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플러스 토크, 이 녀석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마이너스 토크. 그럼 플러스 토크의 값은 얼마예요? F, R에 해당이 될 거고, 이게 플러스 방향 토크, 마이너스 방향 토크는 4F, R에 해당이 될 테니까 빼줘버리면 마이너스 3F, R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3FR만큼이 돌림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질량이 20kg인 어린이와 질량이 60kg인 어른이 시소를 탈 때 시소가 수평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시소의 회전축에서 어린이와 어른까지 거리가 1.5m하고 1m를 나타냈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중력 각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는 200N, 어른 같은 경우에는 600N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토크니까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방향 토크는 얼마가 돼요? 200 곱하기 1.5가 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00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 토크는 600 곱하기 1에 해당이 되니까 600 따라서 빼줘버리면 결국엔 플러스 300이 돼버리니까 시계 방향으로 300Nm만큼의 돌림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4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축바퀴에서 돌림 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80cm, 20cm인 두 바퀴로 이루어진 축바퀴에 큰 바퀴에는 크기가 F인 힘, 즉 여기를 회전축이라고 주면은 큰 바퀴에서 작용하는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토크,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0.8 F만큼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 플러스는 0.2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0Nm만큼의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20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의 방향은 F에 의한 방향하고는 서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합 토크는 결국에는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0.8F에서 20을 빼주든 아니면은 20에서 0.8F를 빼주든 서로 빼줘야지 더해주는 값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봅시다. 그린 가는 받침대 위에 올려진 길이가 3L인 막대의 양쪽 끝에 크기가 각각 F1과 F1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막대의 왼쪽 끝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L만큼이 떨어져 있고요. 그림 나는 받침대의 위치를 막대의 중앙으로 옮기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F1하고 F2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힘이 주는 토크는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죠?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서로 같고 가와 나에서 F2는 F1보다는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L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2L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반시계 방향 토크고 얘는 시계 방향 토크에 해당이 되니까 가에서는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토크 얼마가 돼요? FL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방향 토크는 F1L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여기서 거리가 중앙으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5L 얘도 마찬가지로 1.5L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왼쪽 자, 얘는 이렇게 주면은 반시계 방향 토크 마이너스 방향 토크는 2분의 3 F1L이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방향은 2분의 3 F2L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방향이 크니까 여기서 얘를 빼줘 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F1L이 돌림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힘이 F1L만큼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하고 돌림힘의 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중심에 뒀는데 F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시계 방향 토크가 얘보다는 더 크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면 2분의 3 F2-F1L이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F1L하고 같아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 어차피 여기서 L은 지워버리고 2분의 3 F2는 F1 더하기 2분의 3 F1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5 F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2는 3분의 5 F1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F1L입니다. 틀렸고요. 가에서 막대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을 한다. 그렇죠. 보면은 플러스를 선생님이 시계로 놓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토크가 F1L이니까 맞고요. F2는 2F가 아니라 3분의 5 F1이 나오니까 맞는 거는 니은 하나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돌림힘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전대 핸들도 축바퀴 돌림힘을 이용을 한 거 맞죠? 드라이버의 손잡이가 굵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축바퀴에 대한 돌림힘이니까 맞고 문 손잡이가 회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전 팔의 길이가 기니까 돌림힘이 커지는 거 맞고요. 시소를 탈 때는 가벼운 사람이 받침대에서 멀리 앉아야 회전 팔의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돌림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학생이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막대에 걸치고 손으로 막대를 연직 아래로 당겨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학생의 어깨에서 물체까지 거리가 60, 학생의 어깨에서 물체까지 60, 손잡이까지가 30이래요. 근데 여기서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막대에 의한 돌림힘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림힘의 크기는 0.6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되니까 60. 그래서 아래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토크. 그럼 여기서 잘 눌러주는 힘의 크기를 F라고 치면은 0.3 F가 시계 방향 토크고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60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F의 크기는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손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0이라 틀렸고요. 막대가 어깨를 누르는 힘의 크기 20이 아니라 200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막대가 어깨를 눌러주는 힘의 크기는 여기 막대가 어깨를 눌러주는 힘의 크기는 이 무게와 여기서 F가
다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어깨가 똑같이 이렇게 떠받쳐 주겠죠. 역학평형이니까 100N과 200N의 합이니까 300N만큼으로 막대가 어깨를 누를 거고 어깨도 막대를 떠받치고 있을 거예요.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은 0이니까 어디로도 회전하지 않고 멈춰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한쪽 끝에 질량이 3kg의 물체가 매달린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막대의 질량은 m이고 길이는 전체가 3m에 해당이 되고요. 물체가 매달린 지점과 받침대까지의 거리는 1m래요.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막대가 균질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3m라서 1.5m, 그러니까 회전축에서부터 얼마 떨어진 지점이 0.5m 떨어진 지점에서 막대의 무게중심점이 위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막대가 아래로 작용한 힘의 크기는 mg만큼 작용을 하는데 중력각도를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10m만큼이 즉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거꾸로 이쪽에서는 30N의 힘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토크는 1 곱하기 30에 해당이 되니까 30.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 토크는 결국에는 0.5 곱하기 10m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m.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형을 이루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질량값 m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kg이 돼야 될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30이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시계 방향 돌림힘의 크기는 2가 아니죠. 여기서 5m에 해당이 나오는 거죠. 20m이 아니라 여기 중심점이 여기서 0.5m 떨어진 점이 무게중심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m은 3kg가 아니라 6kg이기 때문에 1번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과 같이 물체를 측정을 하는 손저울. 저거 옛날에 사용했던 양팔저울 같은 건데 저걸로 물체 질량을 쟀어요. 자, 손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저울은 길이가 60cm고요. 질량이 0.5kg인 막대와 질량이 1kg인 추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추는 막대의 중심에서 10cm만큼 떨어졌대요. 그럼 중심점은 딱 여기가 얼마가 돼요? 전체 길이가 60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줄까지는 20cm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10cm 떨어지는데 여기서 추가 매달려 있고, 그럼 여기서는 회전축은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가 회전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계 방향의 돌림힘, 토크는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무게중심에 의한 반시계 방향 토크 하나, 또 요 추에 의한 반시계 방향 토크 하나,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러스 방향의 회전힘에 해당이 되는 거는 10cm의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안 나왔으니까 물체 무게를 m이라고 쳐버리면은 10m에다가 곱하기 얼마만큼? 여기를 회전축으로 뒀으니까 10cm 0.1만큼. 그러면 그냥 m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방향 토크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일단 막대에 의해서 막대가 0.5kg이고 중력각도가 10이니까 막대에서 아래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5N, 추는 10N이 될 거예요. 따라서 5N 곱하기 얼마예요? 20cm 떨어졌으니까 0.2, 그러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10N짜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0.3만큼 떨어졌으니까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더 합해서 마이너스 방향의 돌림힘이 4니까 따라서 플러스 방향의 돌림힘도 4가 돼야지 평형을 이루고 있겠죠. 따라서 질량 m은 얼마? 4kg.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4kg에 해당이 되니까 물체의 무게는 mg 값에 해당이 되니까 40N이 맞고,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요거와 이 막대와 물체와 세 가지죠. 따라서 10N, 5N,
그 다음에는 얘가 40N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55N이 바로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막대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자, 여기서 막대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 하나, 그 다음에는 이 위로 줄이 잡아당기는 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반시계, 시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과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과 그 다음에는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과 요 줄에 잡아당기는 줄에 걸리는 힘에 의한 돌림 힘 요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루죠. 이 두 힘에 대한 평형이 아니라 얘도 돌림 힘에 관여를 하니까 따라서 1번 네.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린 가와 나는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각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는 모두 같고 물체에는 두 힘 이외에 다른 힘은 작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가와 나에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서 물체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얘는 지금 두 힘이 일직선 상태에 있고 회전파라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돌림 힘 자체는 여기는 없어요. 대신에 역학평형은 당연히 힘의 평형, 알자 힘이 0이기 때문에 가에서는 힘의 평형도 되고 돌림의 평형도 여기서는 둘 다 만족을 하지만 나에서는 두 개가 뭐가 돼요? 일직선상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언제까지 요 둘의 작용점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회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힘의 평형은 됐는데 뭐는 안 됐어요? 돌림힘의 평형은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직육면체의 막대의 점 O와 점 P에 자, 받침대를 놓고 물체 A를 막대의 오른쪽 끝에다 올려놓았더니만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대요. 막대와 A의 질량은 각각 2kg이고 막대의 길이는 5m, O와 P 사이의 거리가 4m. 그러면은 P하고 A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1m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막대의 무게중심점은 정확하게 2.5m, 5에서 2.5m 떨어진 지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1m가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1.5m가 떨어진 요 지점에서 정확하게 얼마로 작용하겠습니까? 중력각도를 10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이 G만큼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자, 막대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죠. 지금 역학평형 상태니까.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5에서 뒤로 떠받치고 있는 힘을 F5라고 치고요. P에서 떠받치고 있는 힘을 F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전체 무게는 얼마가 돼요? 4G가 F5하고 FP를 합해준 값하고 같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요 5로 둔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회전 8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일단 힘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시계 방향 토크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반시계 방향 토크 하나,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와서 작용을 하는 시계 방향 토크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돌림힘이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 토크, 반시계 방향 토크는 요거죠. 그럼 전체 길이가 4m 곱하기 위로 작용하는 힘 FP,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의 토크는 여기서 얼마가 작용합니까? 2.5 곱하기 2G, 그러니까 5G죠. 5G.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끝까지 전체가 5m 곱하기 2G, 10G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값, 결국에는 얼마예요? 15G하고 4FP하고 같으니까 FP는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4분의
15G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F5 더하기 FP가 4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F5는 4G에서 FP가 4분의 15G에 해당이 되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6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 G가 될 거예요. 따라서 F5가 4분의 1 G고 FP가 4분의 15 G에 해당이 되니까 15 대 1에 해당이 되겠죠. P가 5에서의 15배다. 맞죠? 그 다음에 P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A에 작용하는, 자, P를 회전축으로 하면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돌림 힘과 5에서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 얘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얘를 회전축으로 두면 얘도 시계 방향, 그러니까 돌림힘의 방향은 같죠. 이 무게 중심에 의한 방향만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철수와 영희가 길이가 3m인 막대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해서, 자, 그 같은 방향의 힘은 여기서 영희는 위로 주는 거고요. 철수는 이렇게 위로 주는 겁니다. 철수가 주는 힘의 크기를 F1, 영희가 주는 힘의 크기를 F2라고 봅시다. 600N의 물체를 들고 정지에 있대요. 막대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역학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물체는 철수로부터 2m 거리에 달려있고 막대 질량은 무시를 한답니다. 철수와 영희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쵸, 물체 무게 600이니까 그렇게 나눠진 힘의 크기는 600이 맞아요. 그러면은 F1이 F1하고 여기는 1F2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F1하고 F2의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 될 거고, F1하고 F2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까? 600이 돼야 되니까 F1은 400N, F2는 200N에 해당이 되니까 철수가 영희의 2배,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의 2배구나. 여기가 200이고, 네, 여기가 400N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틀렸죠. 막대의 오른쪽 끝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영희를 회전축으로 했었을 때 철수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방향, 시계 방향. 자, 돌림힘의 크기는 물체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물체가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철수가 막대에 작용하는 거랑 이렇게죠. 그러면은 F1이 얼마예요? F1이 200이니까 200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얘는 1 곱하기 600. 서로 같죠.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아요. 자, 13번 문제 봅시다. 그림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의 왼쪽 끝을 받침대가 받치고 있고요. 오른쪽 끝은 실에 매달려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막대 위에 점 P하고 Q는 각각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서 L만큼 떨어졌고, P에서는 질량이 EM, 이 물체가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0라고 놨어요. 자, A를 Q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로 바뀌겠는가? 그럼 일단 이 상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막대의 질량은 m이고, 그럼 막대의 무게중심점은 딱 중심에 해당이 될 테니까 L에서 여기서 0.5L만큼 떨어진 2분의 3L 지점이 바로 평형 지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 일단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하나, 둘,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3L 곱하기 F0. 그 다음에 플러스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일단은 저 무게, 질량이 2m짜리에 의해서 거리가 L, 1L만큼 떨어져 있죠. 2mg 하나. 그 다음에는
2분의 3L만큼 떨어진 데서 질량이 mg가 하나.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3에 2분의 4니까 2분의 7 mg가 시계 방향의 힘. 그리고 얘가 2분의 7 mg와 뭐하고 3F0가 서로 무슨 상태입니까? 돌림힘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F0는 얼마가 돼요? 6분의 7 mg라고 하는 값을 하나 구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A에 썼을 때 F는 얼마였다? 6분의 7 mg였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위치를 바꿔서 어디 지점에 놓은 걸로? 여기 2L만큼 떨어진 지점에 놓으면 돌림힘이 약간 더 커져 버리겠죠. 그렇죠? 따라서 똑같이 회전축은 저기 원래 있는 지점에다 두고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하나는 일단 막대의 무게에 의해서 2분의 3 곱하기 얼마가 돼요? 똑같이 mg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가 2L로 멀어졌잖아요. 그럼 2 곱하기 얼마가 돼요? 2mg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마이너스 방향 회전 힘은 이 요 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3 곱하기 이번에 F0가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작용하는 힘은 F0 다시라고 우리 한번 놔봅시다. 그럼 여기서 두 개 힘은 2분의 3과 4니까 그럼 2분의 8, 그러니까 2분의 11 mg가 될 거예요.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 2분의 11 mg하고 3 F0 프라임하고 같아 버리니까 F0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1 mg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원래 처음에 F0가 얼마였어요? 6분의 7 mg였잖아요. 그럼 얘는 몇 배 된 거예요? 이제 6분의 7 mg에서 6분의 11이 됐으니까 7분의 11배가 돼야지 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원래 힘의 얼마다? 7분의 11배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처음을 F로 놓으면은 여기서는 7분의 11 F0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림은 야구 방망이의 무게 중심에 실을 매달았더니만 방망이가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어차피 정지니까 R자 힘은 0이에요. 따라서 돌림 힘도 0이고 정역학 평형 상태예요. 자, 무게중심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돌림 힘이 평형이 맞고요. 자, 방망이의 무게중심이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의 질량은 같다. 아니죠. 질량이 더 큰 쪽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쏠려 있게 돼요. 같지 않아요. 돌림 힘이 같은 거랑 여기 질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로 기억하고 니은 3번. 그 다음에 15. 그림 가는 배가 물 위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이 배가 조금 기울어졌었을 때 부력의 작용점이 이동한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지금 부력의 작용점이 이쪽으로 왔고 여기서는 부력의 작용점이 무게중심점하고 일치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여기가 무게중심점, 부력의 작용점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가에서 배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는 같다. 어차피 정지 상태니까 평형 상태라 똑같을 거예요. 자, 나에서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울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무게중심은 항상 낮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오뚜기를 눌렀다가 놓았을 때 오뚜기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점 P는 오뚜기가 서 있을 때 전체 오뚜기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라고 현재 나와 있어요. 자, 오뚜기가 서 있을 때 무게중심점은 P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뚜기의 무게중심점은 더 P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점이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 기울어지면서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뚜기가 기울어지면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이, 그렇죠? 여기가 회전축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돌림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중력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팔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게 되니까 복원력으로 작용을 해서 오뚜기가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무게가 W인 물체를 손에 든 팔을 수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들고 있는 건데 여기 관절이 회전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 근육이 팔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래요? F만큼을 작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림 힘이 작용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림 힘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F와 W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와 F와 W의 크기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즉 이 회전축에서부터 이 이두근이 주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 바로 이 덤벨까지의 거리를 B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FA와 BW가 같아야지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수가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F가 누구보다 더 크다? W보다 더 크다. 그죠? 아우, 저기 덤벨 들면 특히나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되지게 힘들어요.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선생님도 쇠질하는데 개 힘들어요. 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수평면 위에 세 물체 A, B, C가 서로 미끄러짐 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등속도 하고 있는 물체는 결국에는 알짜 힘의 크기가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는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셋 다 받는 알짜 힘은 0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A를 줬는데 얘가 안 움직인다는 소리는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F만큼이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서로 작용 반작용 때문에 A도 C한테 힘을 줘서 C도 F의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C가 받는 F와 또 이 바닥면 사이에 뭔가에 또 마찰력이 작용을 할 테니까 이 반대로 마찰력의 크기가 작용을 해서 여기에는 얘하고 마찰력이 또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겠죠. 어찌됐든 알짜 힘이 0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A하고 C는 서로 지금 힘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입니다. 어차피 셋 다 알짜 힘이 0이에요.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앞쪽으로 줘야 C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힘이 마찰력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고요.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는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나오지가 않았죠. B가 힘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나왔고, 따라서 어차피 이 경우는 0이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질량이 4m인 물체가 놓여있는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대요. 막대 왼쪽 끝에는 실이 연결되어 있고, 실은 아래로 이 막대를 잡아당기고 있게 될 거고요. 막대의 길이는 10L이니까 이 막대의 무게중심점은 어디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5L에 해당이 될 테니까 받침점으로부터 2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mg만큼의 무게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막대의 평형을 유지를 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막대 위에서 바꿀 때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이 값의 최소값이 F0랍니다. 그러면 얘가 힘이 최소가 되려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물체의 무게하고 이 막대 무게를 더한 거에다가 이 실이 당겨주는 힘의 크기 세 개를 다 합쳐준 게 실제로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mg 플러스 얼마예요? 물체의 막대 무게 mg에다가 실의 장력을 더해준 게 결국에는 이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 값이 뭐라고 했어요? 최소가 된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실의 장력값이 0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실의 장력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안 걸리려면 결국에는 여기 이 받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즉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자, 구하는 게 mg가 얼마만큼? 이만큼 떨어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는 4mg가 얼마만큼? 저기서 2분의 1L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서로 평형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두 물체의 무게만큼만 다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F0는 얼마가 돼요? 최소가 5mg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최대로 커지려면은 이 물체가 이 막대 끝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들 4m짜리가 여기를 회전축으로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받침대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 즉 뭐예요? 반시계 방향 회전. 그 다음에는 하나는 요 막대의 무게 중심에 의해서 이 L이죠. 여기까지 시계 방향.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와서 이렇게 막대 끝에서 이 물체가 주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돌림 힘은 여기가 회전축이에요. 지금. 자, 받침대에서 여기서 주는 힘의 크기가 아까는 F0가 5mg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F1이라고 적읍시다. 자, 마이너스의 돌림 힘은 3L 곱하기 얼마가 돼요? F1. 이거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의 돌림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L이죠. 그래서 5L mg만큼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길이가 10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L에 얼마만큼? 4mg만큼. 어차피 L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지워버리면 3F1은 여기서 5mg 하고 40mg의 합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3F1은 45mg에 해당이 되니까 F1은 얼마가 돼요? 15mg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F0가 5mg니까 몇 배예요? 3배죠. 그러니까 F1은 3F0 얘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받침대가 받는 최대 최소는 결국에는 어떤 힘이 더해져서 그 받침대 하나가 다 받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실력은 문제 한번 3번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 막대가 실 A하고 B에 매달려서 서로 지금 현재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대요. 막대 전체 길이는 5L에 해당이 되고 막대가 균질 밀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막대의 무게중심점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막대 길이의 중앙에 해당이 되는 약 2.5L에 해당하는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막대 질량은 M이라고 했고 물체 질량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라지 M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에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의 1.5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장력값은 문자항으로 우리가 T라고 두니까 A를 2T라고 두면은 B는 3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물체의 질량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힘의 평형 상태로 보면은 이 두 줄에 걸리는 두 힘의 합이랑 이 막대하고 물체의 무게 합이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장력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5T가 될 거고 5T는 막대의 무게와 물체의 무게의 전체 합하고 같게 될 겁니다. 조금만 크게 쓰자. 스몰 m 플러스 라지 m g.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회전축을 어디에다 둘 건가를 보면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둬봅시다. 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면은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일단 요 힘 하나, 그 다음에는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 하나. 자, 이거는 시계 방향의 돌림 힘에 해당이 될 거고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 일단 플러스 방향의 돌림 힘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으니까 막대 무게 mg와 그 다음에는 막대 길이 l 더하기 전체
막대 무게 얼마가 돼? 물체 무게 라지 M에다 L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얼마큼 떨어졌어요? 여기서 L이고, 얘가 2.5잖아요. 여기 0.5니까 전체가 1.5L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스몰 mg 곱하기 1.5L.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힘.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회전축에서부터 2L만큼 떨어졌고, 예. 걸리는 힘의 크기는 3T가 되겠죠. 3T, 예, 2L.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죠. 3T, 2L하고 얘하고 서로 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L이 소거가 돼버리니까 mg는 mg 플러스 1.5 스몰 mg는 여기서 L만 지워졌죠? 6T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T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는 얼마가 되겠어요? T는 5분의 1 스몰 m 더하기 라지 M G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라지 M G 플러스 1.5 mg 는 5분의 6 안에서 풀어주면은 mg 플러스 5분의 6 라지 m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기고 넘겨버리면 얘가 이항으로 넘어오면은 얘가 2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분의 15 mg 빼기 10분의 12 mg는 5분의 6에서 넘어와 버리면은 라지 mg가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5분의 1 라지 mg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은 10분의 3 mg는 5분의 1 라지 mg 약분해주면은 2 이렇게 들어가니까, 따라서 지워버리면 라지 m은 2분의 3 mg가 아니라 g는 지워졌지. m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전체가 4L, 질량이 5M인 막대가 수평을 이루면서 정지돼 있고, 막대의 왼쪽 끝에서 얼만큼? L만큼 떨어진 지점은 실 P로 천장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걸리는 힘의 크기를 TP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막대 오른쪽 끝은 걸려있는 줄의 크기, 줄이 Q니까 여기 걸리는 장력은 TQ로 보고, 얘가 축바퀴에 작은 바퀴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바퀴에는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걸려서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막대의 질량은 5M, 막대 전체 길이가 4L에 해당이 되니까 무게중심은 중심점에 해당이 되는 얼마만큼? 2L만큼 떨어진 지점이 바로 이 막대의 무게중심점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3M의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축바퀴의 반지름이 큰 바퀴가 작은 바퀴의 2배라고 했죠. 그러면은 작은 바퀴 대 큰 바퀴의 반지름의 비율이 1대2에 해당이 되니까, 돌림 힘으로 치면은 작은 바퀴에서 이 줄에 걸리는 힘의 돌림 힘과 큰 바퀴에서 이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가 서로 평형일 거예요. 그러면은 TQ 곱하기 작은 바퀴 반지름 1이랑 물체 무게 mg 곱하기 큰 바퀴 반지름 2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TQ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mg만큼 나와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에서 전체 물체 무게는 5m하고 3m하고 얼마 걸려 있습니까? 8mg가 걸려 있고, 이 8mg는 TP에 걸리는 힘과 TQ에 걸리는 힘 2mg에 걸려 있으니까 TP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빼줘버리면 6mg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 걸리는 힘의 크기가 6mg에 해당이 되니까 몇 배에 해당이 됩니까? P가 Q의 3배에 해당이 될 거다. 자, 그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돌림힘 자체도 서로 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축을 요 P가 매달려 있는 요 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이 물체에 의한 돌림힘, 그 다음에는 요
막대에 의한 돌림힘, 이거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에 해당이 될 거고 토크고, 반대로 이 줄에 의한 토크는 반시계 방향의 토크니까 요 둘의 합과 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시계 방향 돌림힘의 합. 그럼 일단 여기를 회전축으로 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x 마이너스 l 곱하기 3mg 더하기, 여기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2l이니까 여기가 l이면 l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l 곱하기 막대 무게 5mg, 이거랑 반시계 방향 토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3l 곱하기 줄에 걸린 장력가 2mg,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양쪽에서 G는 소거가 돼버리고 풀어주면은 3m x 마이너스 3m L 더하기 5m L은 6m L에 해당이 될 겁니다. M 다 지워져 버리면 3x는 여기가 합쳐주면 얼마가 돼요? 더하기 2l은 6L에 해당이 되고 넘어가 버리면은 4L이니까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분의 4L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니은은 틀렸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질량이 3m인 물체를 제거를 하더라도 막대가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막대가 평형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 시계 방향 돌린 힘이 요거와 요거의 합이 얘하고 같아지는데 여기 걸리는 장력 값은 얘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걸리는 EMG고, 그러면은 누가 더 커버려요?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크죠. 얘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평형은 유지가 안 되겠죠. 따라서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그죠? 네.